명절 아침 식탁은 차려졌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집안, 괜히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합니다. 혹시 내가 초대하지 않아서 그런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이 쌓여만 갑니다. 형제자매 같은 집에서 자랐고 같은 밥을 먹었고 때론 싸우고 울면서도 결국 다시 웃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언제부터 남처럼 된 걸까? 이런 생각 혹시 당신만 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한 통의 전화, 한마디 안부가 멀어진 지금, 마음은 여전히 그 시절을 기억하지만, 현실은 서로의 생일도 소소한 일상도 공유하지 못하는 거리감 속에 머물고 있죠. 통계 자료를 보면 실제로 60대 이상 분들 가운데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멀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만날 이유가 사라지며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멀어진 관계가 불편하면서도 막상 먼저 손을 내밀기엔 마음이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또 내가 약한 사람 되는 건가? 괜히 마음 열었다가 상처만 남는 건 아닐까? 그렇게 오늘도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내려놓는 일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결코 혼자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나이 들수록 점점 멀어지는지 그 속에 숨은 진짜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작지만 따뜻한 연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이라는 말이 나이 들면서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고운빛 지혜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큰언니, 올해는 우리 모이지 않아? 문자로만 오가는 명절 인사. 66세의 강미자 씨는 올해도 조용한 설날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한 달 전부터 누가 뭐 준비할지, 어디서 만날지 연락이 오갔겠죠. 그 시절엔 엄마가 계셨어요. 미자야, 내 형제들한테 전화 좀 돌려봐라. 그 한마디면 다들 움직였죠. 서운해도 바빠도 결국엔 모두가 모였습니다. 미자 씨에겐 오빠 둘, 여동생 하나가 있어요. 어릴 땐 유난히 다투기도 많았지만 부모님 앞에선 늘 다시 웃게 됐습니다. 명절만 되면 어머니 손맛을 기억하며 웃음꽃이 피던 식탁, 아버지께 절 올릴 때마다 쑥스러워하던 조카들. 그 모든 게 이제는 다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째. 그 뒤로 가족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서로 연락이 서툴러서 그럴 거라 생각했대요.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조용한 명절에 이제는 어색함보다 체념이 앞섭니다. 처음엔 제가 먼저 전화했죠. 그런데 계속 제가 먼저 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 왜 나만 애쓰나 싶은 거예요. 그해 설날 미자 씨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도 동생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연락 없는 명절이 찾아왔고 지금은 그것마저 익숙해졌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을 땐 모든 갈등 위에 부모라는 중심이 있었고 그 덕분에 억지로라도 얼굴을 마주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서로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노력조차 점점 사라졌습니다. 미자 씨는 말합니다.
그냥 각자 살아가는 게 편한가 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어쩐지 씁쓸하죠. 실제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 부재로 인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단절을 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명절, 생일, 기일, 이런 일상의 리듬이 사라지면 형제자매 사이의 정서적 연결선도 함께 끊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의식적인 관계 맺기입니다.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세대가 스스로 관계의 다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맨날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왜 나만? 맞습니다. 그런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이번 주말에 근처에서 밥 한 끼 어때? 그 한마디를 꺼내보면 어떨까요? 미자 씨도 최근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조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축의금은 많이 못해도 밥은 한 번 사줄게. 그렇게 오랜만에 여동생과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가족은 아직 살아 있어요. 그 말이 그냥 마음에 남더라고요. 부모님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새로운 연결의 기회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라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형제자매 사이를 어떻게 멀어지게 하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하고 나서 그 아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올해 68세가 된 최순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겐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가 있어요. 어릴 땐 셋이 나란히 이불 덮고 잤고 시장에서 100원짜리 간식을 나눠 먹던 시절도 있었죠. 그 중에서도 남동생 수철이는 순자 씨가 특별히 아끼던 막내였습니다. 순자 씨보다 10살 어린 수철이에게 누나는 엄마 같은 존재였고 수철이 역시 자라서도 누나를 참 잘 따랐습니다. 그랬던 동생이 결혼 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뭐 다들 바쁘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전화도 줄고 모임도 안 오고 명절에도 처갓집 먼저 다녀올게요 하더니 이젠 아예 오지를 않더라고요. 순자 씨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자기네 가정이 생겼으니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마음도 한계가 있었어요. 작년 설 명절, 순자 씨가 모처럼 온 가족 단톡방에 이번엔 나한테 와서 밥 먹고 가.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누구보다 기대했던 건 수철이의 답장이었죠. 하지만 동생에게 돌아온 건 단 4글자. 어려울 듯. 그 뒤로는 읽고 무시만 반복됐고 명절 당일에도 아무 소식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서운하기보다 내가 이제 그 애한테 필요 없는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결혼은 새로운 가정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래 있던 가족과의 경계를 새롭게 긋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특히 지금의 60대 이상 세대는 형제자매가 중심이던 우리 집 문화를 오랫동안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만큼 결혼 이후의 변화가 더 낯설고 더 외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결혼하면 가족의 중심이 바뀌어요. 이젠 챙겨야 할 건 누나도, 형도, 동생도 아닌 배우자와 자식들이 되죠. 심지어 누군가는 형제자매는 옛날 가족, 지금은 내 아이들이 내 가족이라며 형제들과의 관계는 정리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의 인연은 그저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아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서로의 유년을, 부모님의 마지막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으로 생긴 새로운 가족과 예전 가족이 꼭 대립되는 건 아니에요. 순자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수철이가 결혼하고 나서 올케랑 친해보려고 일부러 김치도 담가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누나가 또 보내셨어? 하며 눈치 주는 말이 있었대요. 그 말을 듣고는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당혹스럽고 비참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러면서 순자 씨는 점점 내가 이 집에서 껴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정말 낯설지 않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결혼만 하면 사람이 달라져. 하지만 달라지는 건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면 마음도 조금은 편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에 맞는 거리두기와 이해의 방식을 배우면 결혼 후에도 형제자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순자 씨도 요즘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올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동생에게 가볍게 톡을 보냅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요즘 감기 돈다더라. 답장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마음을 다 걸지는 않기로 했다고 해요. 기대가 작아지니까 작은 반응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전처럼 가깝게 지내야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너무 가깝지 않아도 괜찮은 편안한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더 어울리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관계의 재정비일 뿐 사랑과 애정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전처럼 돌아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 속에서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집이라는 말 속에 지금의 형제도 그 가족도 나 자신도 함께 담을 수 있어야 하겠죠. 다음은 삶의 격차가 어떻게 형제자매 사이에 조용한 벽을 만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비교로 들리고 작은 만남조차 피하게 되는 순간들,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요즘도 그 일 해? 딱히 악의가 담긴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한용기 씨는 며칠 동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아래 여동생. 명절날 모처럼 얼굴을 마주한 자리에서였죠. 올해 72이 된 용기 씨는 퇴직 후 동네 경비 일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지만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동생은 그걸 이 나이에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고 걱정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기 씨의 귀엔 형편이 아직도 그 모양이냐는 말로 들려왔습니다. 어릴 땐 다들 거기서 거기였는데 이제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동생은 남편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렸고 자녀들 모두 안정된 직장에 취직했으며 매년 해외여행도 다녀옵니다. 용기 씨는 아직도 월세살이 한 달 120만 원으로 빠듯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지 오래입니다. 솔직히 내가 위축되더라고요. 그날 이후 용기 씨는 형제들이 모이는 단체 대화방도 조용히 나왔습니다. 별말 없었고 누구도 그에게 왜 나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건 꼭 싸움이나 큰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소한 질문 한마디, 은근한 비교 하나, 기분 좋지 않은 눈빛 하나가 천천히 관계를 삭히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예전엔 그런 게 없었냐고요? 있었죠. 하지만 그땐 다 비슷비슷했으니까 서로를 견주기보다는 함께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은 손주 돌보며 노후를 즐기고 한 사람은 생계를 위해 고된 일을 이어가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냥 기분 탓 아니에요? 가족끼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족일수록 더 쉽게 비교가 됩니다. 가족일수록 더 깊게 찔립니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사귀는 겁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격차는 눈에 보이는 돈이나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졌을 때 나는 여전히 형이고 누나인데 상대는 나를 그냥 힘든 사람으로만 바라볼 때 그때 마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을 다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초라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내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남과 다르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상대가 일부러 그런 말을 했다고 단정 짓지 않는 겁니다. 악의가 없더라도 배려는 필요하다는 걸 조용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기 씨도 그 일을 겪은 후 며칠을 고민하다 여동생에게 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나 아직도 그 일 해. 근데 나 그 일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래서 이 말이 좀 서운했어. 그냥 알아줬으면 좋겠어. 답장은 오래 걸렸지만 여동생은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미안해, 오빠. 그날은 진짜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오빠 마음 그렇게 만든 거 정말 미안해. 그 한 줄의 진심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 녹았다고 해요. 그 뒤로 대화방도 다시 들어갔고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은 전화 통화도 합니다. 삶의 격차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격차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존중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무심한 질문 대신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 비교 대신 응원하는 말 한마디, 그게 관계를 다시 잇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은 관계 속에서 균형이 무너졌을 때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형, 지금 통장에 좀 남는 거 있어? 받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전화 한 통. 70세 이정섭 씨는 둘째 남동생에게서 온 그 말에 휴대폰을 한참 쥐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대화의 문장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요구서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정섭 씨는 3남 2녀 중 첫째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 대신 동생들을 챙겼고 대학에 못 간 대신 막내 뒷바라지를 도맡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무언가 일이 생기면 항상 형이라는 이유로 제일 먼저 연락이 왔죠. 그럴 때마다 그는 늘 도와줬습니다. 대학 등록금 일부, 장사 망했을 때, 아이 유학 보낼 때, 가족인데 당연히 돕는 거지. 내가 도우면 다행이지. 이런 생각으로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연락이 필요할 때만 오는 연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생일은 물론 부모님 제사에도 바빠서 못 가요 라는 문자 한 줄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형, 급한데 좀 도와줘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 형제 사이의 정이 아니라 거래 관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돈으로만 존재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묵은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형이라는 이름 아래 쌓였던 기대와 책임, 그리고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희생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정섭 씨는 결국 이번만큼은 도와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야. 사실은 그동안 서운한 게 많았어. 형제니까 이제는 서로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며칠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괜히 관계만 더 틀어질까 걱정도 됐죠. 하지만 그날 이후 처음으로 동생과
돈이 아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나도 고마웠어요. 근데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날 밤 정섭 씨는 오랜만에 가슴 깊이 묵은 무언가가 조금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 일방적인 요구는 결국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마음마저 다치게 만듭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결국 관계의 균형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반론처럼 말씀하시기도 해요. 가족끼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잖아.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지를 따지면 그게 무슨 가족이야?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도움과 이용은 다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의 사정을 묻고 이해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는 절대 생략돼선 안 됩니다. 정섭 씨처럼 때로는 솔직한 마음을 꺼내놓는 것이 진짜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을지 그 마음 잘 알지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서운함은 쌓이고 도움은 빚이 되며 결국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히고 맙니다. 가족 사이에서 주고받는 건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진심을 다한 대화, 서로를 향한 배려, 그리고 아주 작은 표현들. 그게 곧 형제자매 사이를 다시 사람 대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릴 적 모습 그대로 판단되어 지금의 나를 알아주지 않는 형제자매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 고집 세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지금도 안 변했구나. 그 말에 송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건 그 말이 사실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나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봐준 적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펐기 때문이죠. 올해 65세인 영자 씨는 3남매 중 둘째입니다. 늘 착한 큰언니 밑에서 늘 철없는 막내 동생 위에서 언제나 끼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영자는 참말이 많아. 그런 건 여자애가 조심해야지. 넌 왜 그렇게 튀려고 해? 그냥 언니처럼 조용히 좀 있어. 그래서였을까요? 영자 씨는 커서도 말 많은 사람, 혼자 튀는 사람, 가끔은 문제아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속이 여렸고 가족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돌아오는 말은 같았죠. 넌 원래 그런 애잖아. 시간이 흘러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이도 들어 60대를 넘겼지만 형제자매의 시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넌 원래 그런 애.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수많은 노력들이 무색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 전 큰언니 생신 모임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음식 주문이 꼬이는 바람에 형제들 사이에 잠시 말다툼이 있었고 영자 씨가 중간에서 중재하려다 다들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막내가 던진 한마디. 또 누나가 시작이네. 옛날에도 그랬지. 괜히 분위기 망치고. 그 순간 영자 씨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쌓였던 서운함이 더는 눌러지지 않았던 거죠. 나는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가족들은 정말 몰라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영자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 사이에서 자신의 과거 이미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철없는 막내, 잔소리 많은 누나, 공부 못하던 형, 늘 엄마한테 예쁨 받던 둘째. 이런 고정된 역할은 어릴 땐 그냥 장난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나이 들수록 그것이 정체성의 틀이 되어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지우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서로를
다시 한번 알아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우린 여전히 자라고 있고 여전히 변해가고 있으며 서로에게 다시 질문할 자격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생각하면서 살아? 지금은 뭐에 관심이 있어?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 그런 말 한마디가 고정된 이미지를 흔들고 지금의 나를 다시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모임 이후 막내에게 조심스럽게 톡을 보냈습니다. 그때 너한테 서운했어. 나는 지금 나대로 꽤 열심히 살고 있어. 옛날 얘기보다는 지금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 답장은 며칠 뒤에 왔습니다. 누나 미안. 나도 사실 그런 말 듣고 싶었나 봐. 앞으로는 내가 먼저 물어볼게. 그 뒤로 둘은 가끔씩 전화 통화를 하며 책 얘기도 하고 여행 얘기도 나눕니다. 서로의 현재를 바라보려는 작은 시도가 서서히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죠. 과거의 역할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용기. 그게 바로 나이 들어 더 단단한 관계로 가는 가장 중요한 다리일지 모릅니다. 다음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놓치기 쉬운 고마움과 사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고마웠어. 사실 그 말이 꼭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나오기까지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올해 70인 이옥자 씨는 오빠 생신에 참석했다가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문득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중학생이었고 오빠는 갓 20살이었죠. 그때 오빠가 학교를 포기하고 바로 공장에 나갔거든요. 오빠는 그 이후 줄곧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결혼도 늦었고 본인 꿈도 뒤로 미뤘습니다. 그 덕분에 옥자 씨는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마웠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오빠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세월이 흐르고 자신도 자식 둘을 키우며 부모로서 형제로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오빠가 얼마나 큰 짐을 혼자 짊어졌는지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입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가족 행사 때 웃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거죠. 이제 와서 말하면 어색할까 봐요. 괜히 울컥할까 봐. 또 그 말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몇십 년을 넘기고 얼마 전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옥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병실을 찾았고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때 정말 고마웠어. 그 말을 들은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눈이 천천히 옥자 씨를 향했고 이윽고 짧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참 좋네. 그 말 한마디에 옥자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별거 아닌 말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싶었어요. 형제자매 관계에서 고마움은 쉽게 말해지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다 해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 내가 희생한 건 당연한 일이었나 보다.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 서로를 차갑게 만들죠. 사실 감사와 사과는 나이를 먹어도 절대 늦지 않는 감정입니다. 오히려 지금이기에 그 말의 무게가 더 진하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 다 지난 일인데 굳이. 하지만 그 구지가 관계를 살리는 열쇠가 되곤 합니다. 그때 너가 있어서 고마웠어.
내가 좀 무심했지지. 미안해. 너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년 쌓인 서운함이 말없이 녹아내리는 기적을 우리는 종종 봐왔습니다. 옥자 씨는 요즘 문득 떠오르는 형제자매에게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짧게라도 그때 고마웠어. 미안했어. 지금도 잘 지내서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들이 이렇게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줄 몰랐어요. 가족이니까 더 해야 하는 말이더라고요. 형제자매는 서로의 과거를 함께 살아낸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고마움과 사과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가장 적게 표현되는 대상이기도 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미안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것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가장 인간적인 출발점입니다. 어쩌면 형제자매라는 관계는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멀어지기 쉬운 사이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며 눈물도 웃음도 함께했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 세월은 어느새 우리를 각자의 인생으로 각자의 마음으로 멀리 흩어지게 만들었죠. 부모님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그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진 건 어떤 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은 하루, 서운했지만 말하지 않은 순간, 그런 조용한 무관심들이 오랜 시간 끝에 거리를 만들어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관계를 회복하는데 거창한 일은 필요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때는 미안했어. 네 덕분에 잘 버텼어. 이 단순한 말들이 얼마나 큰 다리가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나요? 멀어진 오빠, 서운했던 누나, 연락 끊긴 동생. 그 이름 앞에 지금이라도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린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그 끈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살아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누군가 다시 걸어가야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그 첫 발걸음, 오늘 당신이 내딛는다면 그 끝엔 작지만 따뜻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고운빛 지혜와 함께 따뜻한 길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겐 잊을 수 없는 안부가 될지도 모릅니다.